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수요일에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욕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경기 견고함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올해 2월부터 석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고 또 간밤에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좀 살펴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옅어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자면 기업 이익은 오히려 좀 개선되고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유지된다라는 걸로 또 해석을 가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업 이익 개선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소비라든지 투자 지표 관련된 경우를 보자면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낮춰주는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주요 소비층의 소비 심리가 일단 개선되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면에 소폭 하락을 했고요. 5월 미시간대 심리지수 확정치를 보시면요. 예비치보다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 저희가 이제 월 중에 휘발유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서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3.2%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약간 눈에 띄는 점을 좀 찾아보자면요. 고금리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제 그 금리 수준이 집과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은 조금 약화시키고는 있지만 그 내구재 구매, 즉 이제 가구라든지 TV, 냉장고, 라디오 이렇게 저희가 흔히 이제 쇼핑하는 이 내구재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자가 지난 3월부터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를 확인한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4월 달 이제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주문, 항공기를 제외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하면서 3달 연속 증가를 했고요. 이 가운데서 3월 미국의 신규 제조업 수주 또한 2개월 연속 반등세를 지금 시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내구재 재고에 있어서 확충 사이클이 이제 도래할 수 있느냐를 좀 보려면 기울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구재 재고의 기울기가 지난 코로나19 이후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양호한 소비가 투자라든지 이제 재고 확충 사이클을 지지해주는 재료라고 했을 때 미국이 자본재와 이제 소비재에 대한 수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관련된 산업군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 여전히 하반기 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소비가 내구재 구매까지도 좀 이어지고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어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네, 이제 코스피는 이제 하단이 견고해지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점이 여전히 보험성 금리 인하가 좀 옅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스타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가 또 완만하게 지속된다는 즉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골디락스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 때도 열려 있을 거다라는 또 전제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 추정치 개선이라든지 하반기 때 수출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업종별로 보자면 스타일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조금 높아질 텐데 성장주보다는요 가치 스타일 내지는 조금 이제 편안한 저밸류 스타일로 저희가 조금 대응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성장주도 좋지만 좀 더 가치 위주로 저밸류 쪽으로 하반기에 편안하게 가지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소식 먼저 들었고요. 자, 이제 반도체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64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며 글로벌 반도체 전면전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3차 펀드가 1, 2차 하기 펀드를 다 넘어섰는 수준이죠. 어떻게 영향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2018년부터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 공상은행, 건설은행 이제 주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총 64조 원의 이제 3차 펀드를 이제 육성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
중 역대 최대 규모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합하더라도 2배 이상 가까이 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보다 조금 강화하는 이제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파구를 조금 중국 정부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SMIC라든지 중국의 주요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들에 있어서 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그 SMIC 같은 경우를 보자면 뭐 아직까지는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점유율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 6% 점유율을 기록해서 원래는 기존 5위였는데 3위까지 랭킹에 등극을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위인데 격차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1분기 점유율을 보시면은 저희가 13%로 전분기가 원래 14%였거든요. 조금 감소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약간 좀 제한하는 재료라고 이번 그 펀드 조성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업계에서 보자면은 중국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 분야의 그 기술을 기반으로 AI 쪽에 그 첨단 반도체로 체질을 본격적으로 전환할 거다라고 좀 시각을 계속해서 좀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HBM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업체들과 기술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이 수급의 낙수 효과를 보자면은 이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현재 좀 HBM이라든지 엔비디아 중심 AI 관련된 그 밸류 체인과 연관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업보다 가벼운 기업들의 저희가 낙수 효과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보다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보면 여러분 HBM이나 AI 관련성이 깊은 종목의 낙수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이제 새로운 수혜주 찾기 아마 어제 LG전자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외국인 매수도 강했고요. 10개월 내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거래량은 뭐예요? 14배나 폭증하면서 5개월 만에 10만 원대. 정말 새로운 AI 수혜주라고 보아도 될까요?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내구재 소비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조금 상승이 되어야지만 수혜를 받고 또 이익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AI 기대감도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 쪽의 소비라든지 내지는 이머징이라든지 글로벌 쪽에 있어서의 저희가 소비 패턴이 계속해서 조금 나타나줘야지만 LG전자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 여력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 이제 공급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고, 외국에서의 소비 패턴, 좀 더 LG전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은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방산과 원전 쪽에 너무 좀 뜨거운 이슈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내 방한합니다. 300억 달러 투자한 구체화 전망도 예상되고요. 이미 재계에서는 준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자, UAE 원전 방산 잡아라. 관련주 흐름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UAE 관련해서 기대감이 약간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저희가 그 UAE에 건설한 그 바라카 원전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그 신뢰도가 이쪽 부분에서는 많이 커진 상황이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00억 달러 투자 결실로 조금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투자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 이 투자, 방산 쪽에 있어서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조금 나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UAE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중동 정세 불안에 있어서 조금
맞물려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 구매에 있어서 보다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국방 이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수소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AI 또 위성통신 뭐 이렇게 전방위적인 분야로 이 협력 가능성을 넓힐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도 높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원전 쪽은 AI와 관련해서 전력 쪽과도 연관이 깊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저희 너튜브에서 본인 미국 전기차 관련해서 마이너스 70%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2차 전지주들 너무나 심각한데요. 에코프로가 연저점까지 밀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가 발표가 됐어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작년부터 이제 관심을 좀 많이 특히 이제 개인 중심으로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보자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의 그 순환매라든지 내지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익에 대한 부분의 기대로 이제 최근에 소외받았던 업종이 오르거나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직까지 그 이익의 바닥 시그널이 좀처럼 조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좀 소외를 받고는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1차적으로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미국 쪽에서 보자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2차 전지를 약간 센티먼트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7 기업 중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YTD 기준으로 여전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소비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내구재 소비 관련해서는 이 집이라든지 자동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중 같은 경우를 보자면 소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시원한 이재선 위원님의 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변동성을 대비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코스피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랑 좀 유사한 궤적을 시현하기 때문에 하반기 코스피 여전히 기회 요인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수 레벨은 아직까지는 6월 FOMC 회의가 저희가 6월 중순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단이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촉점은 순환매 이제 사이클에서 실적 개선과 낙폭과대 업종에 맞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이익 기여도가 높았지만 3개월 전 대비 코스피 내 시가총액 영향력이 좀 낮은 업종을 이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건설, 유틸리티까지 조금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면서 글로벌 식스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